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가야만 여행 갔나?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사진 한 장 남기면 그게 인생의 증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여행의 기준이 조금 바뀝니다. 풍경이 더 화려해야 좋은 여행이 아니라 돌아와서 며칠을 앓지 않는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됩니다. 짐 풀어놓고도 허리가 덜 아프고 무릎이 덜 붓고 잠을 자도 몸이 덜 무겁고 그게 진짜 좋은 여행입니다. 제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요. 여행 갔다 와서 감기에 걸렸다. 어지러워서 며칠을 누워 있었다. 속이 뒤집혀서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이 힐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어떤 여행은 고생이 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행지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속도와 여행의 속도가 안 맞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에 몇 군데를 찍고 다음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면 몸이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안 타도 멀리 안 가도 해외 부럽지 않은데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국내 여행지 7곳을 현실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릴게요. 그냥 여기 예뻐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니어 기준에서 어떤 점이 편한지, 어떤 점은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면 덜 힘든지 그걸 말로 풀어서 같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면 구독 한번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분들이 괜히 멀리 갔다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 보령에 있는 상화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원이라고 하면 꽃이 조금 있고 산책로가 조금 있고 그 정도 아니냐고요. 그런데 상화원은 결이 다릅니다. 여기는 바다와 숲과 전통 한옥이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 이곳을 설명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사진으로 보면 그냥 예쁜데 현장에서 걸어보면 몸이 편해서 더 좋아진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회랑길입니다. 지붕이 있는 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햇볕이 강해도 그늘이 생기고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으면 혈압이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 땀이 나면 체력이 급격히 빠지는 분도 계시고 비 맞으면 관절이 바로 아프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화원은 그 변수를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날씨 때문에 일정이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상화원 안에는 한옥마을 같은 공간도 있고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고 곳곳에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걷다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시니어 분들은 걷는 것 자체보다 걷다가 멈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8살 김성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 가면 가족들 걸음 따라가느라 숨이 턱 막힌다고요. 본인은 천천히 보고 싶은데 주변이 다 빨리 움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화원에서는요, 천천히 걷는 사람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길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상화원의 힘입니다. 그리고 상화원의 하이라이트는 석양입니다. 일몰 1시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다 쪽이 붉게 물들고 바람소리가 조금 달라지고 사람들 말소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괜히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상하원은 계단이 있는 구간이 있어서 휠체어는 어렵습니다.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분은 동선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은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몸의 열을 적당히 내려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은 코스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오르막이 있고 어떤 길은 비교적 평지처럼 편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몸이 오늘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한지, 숨이 가쁜지, 허리가 당기는지 몸이 말을 해줍니다. 65살 박정희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동네 산책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숲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셨어요. 처음 30분은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무릎이 뻐근해지고 내려올 때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경은 진짜 좋았는데 내려오는 길이 겁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딱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풍경은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오늘 덜 보면 다음에 또 보면 된다고요. 이게 시니어 여행의 핵심입니다. 조금 덜 보고 조금 덜 걷고 대신 다음에도 또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잘한 여행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계절마다 느낌이 달라서 한번 가보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숲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흰 나무 줄기가 대비되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정말 다른 세상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현실 팁 드릴게요. 시니어분들은 신발이 여행의 절반입니다. 멋 내려고 미끄러운 신발 신으면 그날 여행이 바로 고생으로 바뀝니다. 편한 운동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 이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숲길을 들으셨으면 이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숲도 좋지만 나는 물이 있는 풍경이 좋다. 나는 강이나 호수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게 좋다. 그런 분들에게 세 번째가 딱입니다. 충북 단양 도담산봉입니다. 도담산봉은요, 사진으로 보면 그냥 바위 세 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 위에 바위가 서 있고 바람이 지나가고 물결이 흔들리는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런 곳에서 젊을 때와 다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라도 더 봐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 있게 됩니다. 그냥 바라보게 됩니다. 69살 이정수 어르신이 도담 산봉을 다녀오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이런 데가 심심했는데 지금은 이런 데가 좋다고요. 이 말이 참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풍경은 화려함보다 깊이가 남습니다. 도담 산봉은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도담 산봉은 이동 동선이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주차장도 가까운 편이고 산책길도 정비되어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배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황포도바에 같은 체험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이 하나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행은 몸이 편해야 한다. 걷는 거리가 적당해야 한다. 쉬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잡히면 여행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쉬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에요. 충남 논산 온빛자연 휴양림입니다. 온빛자연 휴양림은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일정이 없어도 되는 곳이라고요. 젊을 때는 여행 가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어디라도 더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시니어 여행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여행이 진짜 휴식이 됩니다. 온빛자연 휴양림은 숲길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고 그 옆에 통나무집 같은 풍경이 있어서 처음 보면 드라마 촬영지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67살 최영숙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늘 집에서 TV를 켜두고 사셨대요.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해서 소리를 틀어놔야 마음이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빛자연 휴양림에 가서
호수 앞에 앉아 있었더니 이상하게 아무 소리가 없어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편했다고요.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힘입니다. 시끄러운 자극이 사라지면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온빛자연 휴양림은 길도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산책하기 좋고 중간에 쉬는 자리도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억지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여기서 현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시니어 여행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잘 보려고 서두르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많거나 주차가 복잡하거나 줄이 길거나 이럴 때 급해지면 평소 안 하던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덜 붐빌 때, 주차가 편할 때, 그때 들어가면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느낌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해외 느낌이 확 나는 장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중 대표가 바로 거제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외도 보타니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 같은 곳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도 막상 안에 들어가면 동선이 편하다는 겁니다. 정원길이 비교적 잘 정리돼 있고 전망대도 곳곳에 있고 걷다가 멈춰서 쉬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를 타는 과정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배를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배 타고 내릴 때 균형이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외도 보타니아는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 바람이 너무 센 날은 피하고 멀미가 있는 분은 멀미약을 미리 챙기고 그리고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하는 것. 66살 김미경 어르신은 배를 타는 걸 걱정했는데도 막상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니까 오히려 여행이 더 기억에 남았다고 하셨어요. 꽃이랑 바다를 동시에 보는데 기분이 확 트였다고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해외 리조트 부럽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외도보타니아는 그 느낌을 국내에서 충분히 줍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풍경 여행이 아니라 마음 여행이 들어갑니다. 남해 금산 보리암입니다. 보리암은 올라가는 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운 여행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든데도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보는 풍경이 그냥 예쁘다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고요. 이게 보리암이 주는 경험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살면서 쌓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풍경 앞에서 조용히 정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리암은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릎이 아주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동행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시니어 여행지로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제주 사려니 숲길입니다. 제주하면 많은 분들이 바다부터 떠올리시죠. 협재, 함덕, 성산 이런 데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행에서 제주 바다는 경우에 따라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고 햇볕이 강한 날도 많고 사람이 몰리는 시즌에는 걷는 동선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게 제주 숲길입니다. 특히 사려니 숲길은 제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숲길 중 하나예요. 이 숲길이 좋은 이유는요. 걷는 순간 몸이 먼저 편해집니다. 공기가 다르고 향이 다르고 소리가 다릅니다.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드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 순간에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게 차분해집니다. 65살 오정자 어르신은 평소에 잠이 얕아서 고생하셨대요. 제주에 가서도 잠을 잘 못 잘까 걱정했는데 사려니 숲길을 걷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이 깊게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 걷는 게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햇빛을 적당히 받으며 걷는 건 수면 리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려니 숲길은 코스도 다양합니다. 완전히 험한 산길이 아니라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데크길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데크길이 왜 중요하냐면요. 발을 헛디딜 위험이 줄어듭니다. 돌길이나 흙길은 비가 오거나 습하면 미끄럽고 균형 잡기가 힘든데 데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운영 기간입니다. 사려니 숲길은 보호를 위해 시기별로 탐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가기 전에 탐방 가능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7곳을 쭉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 한 곳은 딱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진짜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걷는 양이 적고 쉬는 자리가 많고 날씨 변수가 적은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상화원과 사려니 숲길이 좋습니다. 상화원은 회랑길이 있어서 햇빛과 비 부담이 줄고 사려니 숲길은 데크길 구간이 있어 안정적으로 걷기 좋습니다. 조금은 걷고 싶고 적당히 운동도 되고 풍경도 좋은 곳을 원하신다면 도담산봉과 온빛자연 휴양림이 좋습니다. 둘 다 동선이 비교적 단순하고 중간중간 쉬기 좋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정말 해외 느낌도 좀 내고 싶다 하시면 외도 보타니아가 딱입니다. 다만 배를 타는 과정이 있으니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정리를 하고 싶다. 한 번쯤 나를 다독이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보리암이 맞습니다. 힘든 만큼 남는 게 있는 곳입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제 계절별로도 말씀드릴게요. 봄에는 꽃이 있는 곳이 좋죠. 상화원과 외도, 보타니아는 봄에 정말 예쁩니다. 여름에는 숲이 최고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과 사려니, 숲길은 더위를 피하기에도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물이 어우러진 곳이 좋습니다. 도담산봉과 온빛자연 휴양림은 가을에 감동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내 몸에 맞는 여행지가 정말 많습니다. 여행은 멋진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60대 이후에는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7곳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신가요? 댓글로 한 곳만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 상화원, 자작나무 숲, 도담산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유도 한 줄만 남겨주세요. 무릎이 편해 보인다, 숲이 좋아서, 바다가 좋아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 저도 다음 영상에서 어떤 정보를 더 자세히 준비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자연스럽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중에 또 여행 계획 세울 때 바로 찾아보기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계실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돈 쓸 필요 없습니다. 딱 내 몸이 편한 거리에서 내 속도로 걸을 수 있는 곳을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 한 번이 올해의 컨디션을 바꾸고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이번 주말이든 다음 달이든 올해 안에 한 곳만이라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신 뒤에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 후기가 다른 시니어 분들께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행지를 정할 때 사진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요. 시니어 여행은 사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화장실입니다. 이거 웃을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곳은 풍경은 끝내주는데 화장실이 멀거나 계단을 내려가야 하거나 줄이 길어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둘째는 주차 동선입니다. 주차장이 멀면 그때부터 여행이 운동이 됩니다. 처음부터 체력이 빠지면 그날 컨디션이 끝까지 떨어집니다. 셋째는 쉼터와 벤치입니다.
벤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니어 여행은 쉬는 자리가 여행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소개한 곳들 중에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한 번만 떠올리세요. 화장실, 주차, 벤치. 이것만 체크해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행이 있다면 더 좋지만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호흡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66살 정성일 어르신은 처음엔 혼자 여행을 겁내셨어요. 그런데 한 번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쉬고 싶을 때 쉬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고요. 그분이 다녀오신 곳이 바로 도담산봉이었습니다. 강가 벤치에 앉아서 물결을 보고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돌아오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기 쉽게 아주 현실적인 추천 조합도 몇 개 드릴게요. 만약 하루 당일치기로 무리 없이 다녀오고 싶다. 그러면 도담산봉과 근처 시장을 묶는 방식이 좋습니다. 풍경 보고 밥 먹고 살짝 걸었다가 바로 돌아오면 몸이 덜 피곤합니다. 조금 더 자연 속에서 쉬고 싶다. 그럼 온빛자연 휴양림이나 자작나무 숲이 맞습니다. 둘 다 걷고 쉬는 목적이 분명한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간다면 상화원은 대화가 많아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걷게 되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분을 확 바꾸고 싶다. 정말 다른 나라 온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럼 외도 보타니아가 맞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기와 풍경이 다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 몸 상태를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몸이 오늘 피곤하면 그날은 욕심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피곤해도 하루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피곤한 상태로 무리하면 회복에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성공은 다음 날도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7곳 중에 어디가 제일 끌리셨나요? 댓글로 한 곳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풍경은 좋았는데 계단이 많았다, 조용해서 좋았는데 주차가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댓글이 쌓이면 이 채널이 진짜 시니어 여행자들의 지도처럼 변합니다. 다른 분들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